자, 오늘도 이거 여기서 해야 되는 거 다 풀고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꼭 풀어야 된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좀 더 어려운 거를 넣을까 하다가 그냥 이거 이 정도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접선에 대한 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그래프랑 연관해서 방부등식이랑 그래프랑 이제 뭐 이것저것 극대극소 해가지고 약간 그래프 위주 그런 식으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약간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이투스 본 거 그 파일을 내가 받아야 너네를 줄 수가 있는데 파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문제를 써줄까 하다가 우선은 그냥 오늘은 이거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한번 그 미적분 같은 경우 모의고사는 좀 생각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접선 있잖아. 접선. 그러니까 접선을 구할 줄은 알겠죠? 접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밖의 점에 있는 거랑 그 위에 있는 점이랑 기울기를 가지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기울기 볼 때, 그러니까 그 기울기도 기울기인데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공통접선. 혹시 이거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니? 그죠? 어떻게 구하죠? 이거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공통 접선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을 모르니까 t라고 두면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뒀을 때 이거죠. 그러니까 ft 이퀄 g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f'(t) 이퀄 g'(t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를 이제 뭐 약간 기울기가 주어진 어떤 그런 접선을 구할 때도 똑같이 쓰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뭔가를 좀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 밖의 점, 그러니까 곡선 밖의 점이 있을 때 곡선 밖의 점,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하는 방법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기억하고 있니 혹시? 혹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요? 제가 했던 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원래는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걸 좀 한두 줄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게 이거라 그랬거든요. 뭐냐면 밖에 이렇게 A, B가 존재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접선을 그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은 접점인데 접점을 모르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뭘 쓰는 건데 모르니까 t, ft라고 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fx라고 썼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은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t-a 분의 ft-b라는 여기 있는 게 이제 평변이에요. 평변.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랑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랑 똑같냐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뭐 할 거란 얘기야? 같을 거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얘는 무슨 프라임 t가 똑같다, f 프라임 t가 똑같다고 해서 이쪽에 얘가 순변이 되겠죠. 그래서 평변과 순변이 뭐하다? 같다. 이걸 이용해서 간다 그랬잖아. 돼요? 기억은 하셔야 돼. 이거는 꼭. 알겠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한 어떤 사실이 되는 거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거든.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t에 관한 방정식이야. t에 관한 방정식.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접선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방정식과 미분 거의 그 파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방정식이고, 그럼 t를 구하면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접점의 개수죠. 접점의 개수.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근의 개수죠. 근의 개수. 그래서 얘가 어떤 거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냐면 이쪽에는 접선의 개수죠. 접선의 개수. 돼요? 그죠? 접선의 개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얘를 판단하는 방법.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쪽 그래프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가지예요?
접선 몇 가지? 이렇게 그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 여기 몇 개예요? 3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게 이렇게 3개로 오다가 그럼 여기서 이쪽에 위에 있는 점을 보면 여기서 하나 긋고 저기서 하나 긋고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뀐다는 얘기 사실 말이에요. 돼요? 이쪽은 몇 개예요? 1개. 이렇게 1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은 또 다시 몇 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다시 여기 몇 개가 됐다가 1개가 됐다가 이 바깥쪽에서 그 1개, 2개 또 3개니까 이쪽은 여기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준이 뭐냐, 기준. 이 그래프의 어떤 그런 그 기준.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의 기준이 여기 이제 그 5번이죠, 5번. 접선 개수의 경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예측할 수 있는 특징점.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게 이쪽은 이거죠. 곡선 위의 점, 첫 번째. 곡선 위의 점. 이거일 때 접선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서 문제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연습을 하면 되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약간 좀 편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이쪽은 이거죠. 변곡점 하고 거기서 그은 접선이다. 변곡 접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기준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여기 이쪽 그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저렇게 그을 수 있으니까 이쪽은 2개가 있고 2개 여기 이런 식으로 2개.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게 벗어나는 순간 이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거보다 가파른 접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얘는 1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접선을 그으면. 돼요?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나 거기서 그 접선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얘도 변화 경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어제 늦게 잤니? 아, 그래요? 너 어제 늦게 잤어요? 그래, 나도 졸리긴 해. 나 오다가 약간 거의 졸 뻔했는데 옆에서 사고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왔거든요. 막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왔어 거의. 하도 졸려가지고. 오죠. 몰라, 그냥 막 흥얼거렸어. 막 이렇게 춤추고 있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세 번째. 이쪽은 세 번째는 뭐 공통 접선이라고 할 거는 약간 좀 너네가 딱히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점근선 정도, 점근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막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야 되지만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볼 때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통 접선을 좀 잘 구해주시면 돼요. 공통 접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워밍업이 몇 문제가 있어요. 여기 뒤에 워밍업이 몇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졸리잖아. 어차피 졸리니까 오늘 이거 다 풀 거거든요. 다 풀 거니까 1, 2, 3번이죠. 1, 2, 3번. 1, 2, 3번을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발로 풀어도 될 거야. 이렇게 1, 2, 3번 풀어보세요. 그 잠 깨야 된다, 얘들아. 이거 1, 2, 3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이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그거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미분 공식을 약간 좀 헷갈려 할 수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긴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수함수 있죠. 지수함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요렇게 미분이랑 요렇게 미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분하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a의 x제곱이 되고, 그다음 뭐가 붙여? ln a가 붙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얘는 당연히. 그다음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 나오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ln x가 있고, 그다음에 로그 a x가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럼 여기는 그냥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라고 내가 한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아. 이쪽도 마찬가지로 x분의 1인데 여기는 이거의 반대니까 ln-a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각 함수, 3각 함수. 이게 좀 헷갈리려나? 그럼 얘는 이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삼각함수니까 sin x를 미분하면 이쪽은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어차피 나오는 건 탄젠트일 거야. 탄젠트 미분하면 이쪽은, 그러니까 목세 미분법이에요. 목세 미분법.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을 미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코탄젠트 x를, 그럼 얘는 이쪽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말 하지 않았니? 코를 미분하면 코가 튀어나온다고요? 그죠?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이쪽은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코를 미분하면 코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가장 기본 공식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를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이제 2번에서 이제 보는 게 매개 변수니까 이제 t가 0일 때 대응하는 점이, 그러니까 t가 0일 때 이쪽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x는 뭐냐면 이쪽은 0 대입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y도 이쪽은 보니까 1이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대응하는 점이니까 위의 점이 나온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냥 f'1만 구하면 될 거고, f'1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dy dx가 되고 이쪽은 t가 1일 때다 라고 보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뭐 이걸 가지고 크게 뭐 무리가 무리가 있을 것 같진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3번.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쓸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위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위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죠. 3번. 얘는 이런 겁니다. 자, y는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위의 점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얘는 이거죠. t, 3 곱하기 2의 t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나니까 0,0이야. 그럼 이런 거죠. 이런 식이 되고 여기 0,0이 있을 거란 이야기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고 t, 3의 2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얘가 이렇게 쓰라고, 제발.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이쪽은 평변하고요, 이쪽은 순변이 같다라니까, 이렇게. 그렇잖아. 뭐 이렇게 그 기억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t 빼기 0분의 3 쓰고 2의 t 마이너스 1 쓰기라고 하는 게 얘를 미분한 거랑 똑같을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얘일 때 y니까 이거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쪽은 3 쓰고 2의 t 마이너스 1 쓰기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여기는 넘기면 이게 3t로 바뀔 거니까 3t 이렇게. 그럼 이쪽을 아예 3 넘겨버리면 이쪽은 3t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2의 t 마이너스 1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그럼 여기서 이게 0 되는 건 이쪽이 0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t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이쪽 1,3이 될 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크게 무리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4번부터, 그러니까 4번, 5번이 비슷한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6번 같은 경우 6번하고 7번 좀 비슷한 느낌이고 8번, 9번 그런 게 좀 비슷한 느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게 약간 모여 있으니까 4번을 한번 풀어보. 4번.
해보세요. 제가 쓸 동안에 잠 좀 깨시고. 자, 별거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탄젠트 나오는 건 되게 많이 나왔고, 덧셈 정리.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이겠지, 이런 방식. 그래서 예각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양수가 나오게 만들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끝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쓱 가서 이만큼을 뭐 알파다, 이만큼을 베타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알면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큰 게 오고요. 이쪽에 작은 게 오면 얘가 탄젠트라고 쓰고 여기는 알파 빼기 베타를 썼을 때 이쪽에 양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야 예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예각이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고, 그럼 결국은 탄젠트가 뭐예요? 세 글자로 기로 시작되고 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되죠. 한마디로 여기서 이게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끝이야. 접선 기울기. 그럼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자 f'x를 구하시면 되고, 얘는 뭐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얘 미분하니까 이쪽 2x가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저랑 사라질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이쪽은 그럼 f'0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기다 0 대입할 거니까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되는 거고요. f'1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여기다 1 대입할 거니까 4분의 2니까 이쪽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돼요? 이러면 끝나잖아. 그냥 뭐가 있겠니,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탄젠트 알파를 2라고 주시면 되고요. 탄젠트 베타를 2분의 1로 두면 끝날 거고, 그럼 여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1 플러스 곱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쪽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지고는 끝이니까. 이게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탄젠트랑 연관된 그런 덧셈 정리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쭉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자, 아마 별로 어렵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중요해요. 어차피 접선을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분하면 2분의 1x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탄젠트 알파거든.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인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알파면 루트 2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2분의 루트 2니까 탄젠트 알파가 2분의 루트 2다.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렇잖아. 근데 그럼 탄젠트 베타는 뭐냐? 그럼 나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이거를 축으로 봤을 때 이만큼에 있는 얘가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이거밖에 못 구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탄젠트 베타의 경우는 얘는 뭐냐면 여기다 a를 대입한 거니까 얘는 2분의 1a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각도 결국은 알파랑 똑같으란 얘기거든요. 그럼 뭐야? 얘는 몰라. 근데 알고 있는 걸로 바꿀 거면 그럼 얘가 알파니까 이만큼이 알파거든요. 그럼 이만큼의 각도 결국은 어차피 이 각이랑 저 각이랑 뭐 할 거란 얘기야? 같을 거란 얘기잖아. 막곡지각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쪽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탄젠트라고 쓰고요.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각도하고 이쪽은 그냥 탄젠트 알파의 각도랑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라고 쓰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냥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될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면 탄젠트 알파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1 플러스 2개를 곱하니까 4분의 루트 2a가 되는 거고요. 이거 분해. 이쪽은 2개를 뺄 거기 때문에 2분해라고 쓰고 a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뭐냐면 탄젠트 알파가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 식만 풀어주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6번 한번 풀어보고 6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못 풀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서 꼭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와중이니까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시다.
이 정도가 약간 이게 이 정도 풀면 그래도 다른 거 풀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해서 우리가 약간 좀 헤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됐을 때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통 접선이잖아요. 집어넣는 게 똑같은 거야. 그 AT 플러스 B 해놓고 여기다 2의 T 마이너스 K 이렇게 딱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이퀄 T 제곱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미분해서 T를 집어넣는 거. 그게 그냥 여기서 TX니까 T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미분해서 T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미분하면 그냥 어차피 앞에 거 미분하면 A만 더해지면 되니까 이쪽은 A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T만 바꾸면 될 거고 이쪽은 똑같이 얘를 T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T 빼기 K가 이쪽은 T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 두 개를 뭐 한다? 뺀다가 되는 거야. 왜냐면 다 비슷한 게 있잖아. 비슷한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바꿀 거면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두 개를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빼요. 그럼 빼니까 그럼 결국 얘는 남는 게 뭐냐면 A라고 쓰고 2의 T 빼기 K만 남을 거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T 마이너스 T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이 식이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라.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풀겠죠. 그럼 그랬을 때 A를 FT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FT 곱하기 2의 T 마이너스 K 승이 T 빼기 T 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럼 FK가 얼마래? FK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하시라는 얘기예요? K를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T 대신에 K 대입하니까 FK가 마이너스 6이고 이쪽은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다시 말하면 이쪽은 얘가 이거 이퀄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K를 대입할 거니까 K 마이너스 무슨 제곱일 거라는 얘기야. K 제곱일 거라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그죠? 자, 그럼 여기는 K 제곱 넘기니까 마이너스 K 빼기 6이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여기는 K 빼기 3 곱하기 K 플러스 2가 0일 수밖에 없는데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PK가 양의 실수니까 이쪽은 자 여기는 K는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돼요? K는 3일 수밖에 없다. 그럼 K가 3이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얘가 다 그냥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3이라고 써.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3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3이라고 써야지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거든요. 어차피 나와 있는 게 A가 FK라고 그랬고 B가 GK라고 그랬으니까 좀 굳이 말하자면 자 FT 플러스 얘는 G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2의 T 마이너스 3이 이쪽 얘는 T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렇잖아.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할 거니?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F'3 같은 경우는 구해놓긴 해야지 얘를 못 쓸 거 아니겠니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 왜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K인데 어차피 이거 미분하면 F'K도 나와야 되고 G'K도 나와야 되니까. 돼요? 그럼 F'3을 구하려고 본다면 그냥 여기서 구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F'T에다가 2의 T 빼기 3이고요. 자 플러스 이쪽은 FT 그대로 가면 되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플러스 FT라고 쓰고 여기는 한꺼번에 여기는 2에 T 빼기 3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돼요?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은 뭐가 되겠니? 여기는 이거 미분하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몇 T냐면 2T가 된다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다 3을 대입할 거니까 그럼 3을 대입하면 F'3 더하기 F3이 이쪽은 마이너스 5다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3도 구하는 거고 F3도 구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걸 구할 거면 당연히 이쪽에다가도 뭐를 대입해 본다는 얘기야? 3을 대입해 본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죠? 대입을 해야지 뭐 그러면. 그래서 3 대입하니까 F3에다가 여기는 3 대입하니까 1이니까 이거 이퀄 3 대입하면 3에서 9를 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6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넘기면 F'3은 이쪽은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쵸? 이런 식이지 뭐. 이렇게 딱 보시면 끝났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G'3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G'3을 구할 거면 그러면 간단한 게 이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한다라고 보면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그냥 FT 플러스 이쪽은 이거 미분하니까 T 곱하기 F'T가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G'T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여기는 2의 T 빼기 3승이고요. 자 플러스 그냥 T 곱하기 FT가 되고 플러스 GT라고 쓰고 아니 귀찮아. 자 2의 T 빼기 3승 이퀄 2T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여기도 죄다 뭐만 대입하면 돼요? 3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되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 왜냐면 어차피 여기다가도 3 대입하면 그럼 3F3 더하기 G3 뭐 끝말잇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어차피 3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게 9란 말이야. 근데 F3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8이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G3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이쪽은 27이 되는 거죠. 돼요? 그래놓고 여기 3 대입하면 다 나올 거 아니야.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는 좀 약간 귀찮을 수도 있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긴 합니다. 이게 28번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더 시간이 걸리는 거긴 하겠죠.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공통 접선이에요. 공통 접선. 그래서 그냥 집어넣는 게 똑같고 미분해서 집어넣는 게 똑같다라는 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통 접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 그냥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적용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넣는 게 같고 미분해서 대입하는 게 같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뭐냐면 플러스 연립이 되게 일반적인 연립이 아닐 수가 있고요. 분명히 얘를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연립할 때 우리는 무조건 가감법이라니까 그냥 연립하면 A 플러스 B가 1이야.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음 편안해져. 개비스콘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연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친 연립이라고 해서 이쪽에는 내가 대입법이라고 대입법. 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입법. 그래서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립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죠? T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좀 크레이지 맨인 것 같긴 해. 약간 좀 빡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뭐 곱하면 T제곱이야? T 곱하면 T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T를 곱해. 그럼 얘는 AT 제곱이고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쓰고 이쪽은 T라고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2의 T 빼기 K 딱 써가지고 얘가 얘랑 뭐하다?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K였습니다. 돼요? 이게 대입법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기다 T 곱한 게 T 제곱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써줘도 상관은 없을 것도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좀 더 비슷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일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아니 어렵겠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하기 좀 빡세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연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를 풀고 못 풀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통 접선하는 거랑 이걸 연립하는 거. 근데 대입법을 가지고 보는데 얘는 사실 대입법으로 가면 좀 빡셌던 거고 그냥 이쪽은 가감법을 가지고 가감법. 얘는 가감법이죠. 그러니까 연립이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연립할 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공통 접선을 쓸 때 보통 쓰는 건 대입법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미적분에 들어와서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에 공통 접선이 나온다라고 보면 대입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게 나올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가감법이 더 쉬웠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니까.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가서 계산을 쭉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계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쨌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많이 좀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7번 풀어보세요. 얘는 별로
어렵지 않을걸요? 아마 7번. 그래서 한 8번쯤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풀고 시간 남으면 시험을 좀 볼게요.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건 2지. 자, 그래서 그냥 빨리 풀게요, 얘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나가 쉽죠.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2인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할 것 같은데 2, 4분은 안 지난데 이거겠지. 여기 2고 여기 지금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 y는 쓰고 x 빼기 2가 된다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딴 건 모르겠는데 4,f4에서 접한대. 그럼 얘가 이게 이거겠지. 4 이럴 때 f4가 얘겠지. 이게 2. 그러면 어씨 f4가 2겠네. 바로 나오는 거죠 얘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접하고 있겠죠 이렇게. f'4는 1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되게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G'이면 곱하기니까 그럼 그냥 f2x 더하기 이쪽은 뒤에 거 미분하면 2배 쓰고 x에다가 f'2x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쪽이 G'x가 될 거고 여기다 지금 2를 대입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f4가 되고요. f4 플러스 4배 쓰고 f'4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딱히 뭐 헤매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f4는 2고 f'4가 1이니까 두 개를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할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우리가 좀 약간 수식화를 시키자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워밍업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8번 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발. 그죠?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약간 그 외우시면 돼요. 보통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각형 넓이. 또는 고정된 두 점. 두 점이야, 두 점. 두 점과 그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야, 거리의 최대 또는 최소입니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접선의 응용이고, 접선의 응용, 제발 접선의 응용이고, 접선과 연관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냥 진짜 그냥 거의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수투에도 나오고요, 미적분에 나오니까 제발 얘는 기억을 하세요. 진짜 그냥 얘는 아마 이번 6월 평가원에 나올 수 있는 테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접선의 응용, 삼각형 넓이, 고정된 두 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점이 있대. 그럼 여기서 이거 사이에서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있으면 여기서 넓이의 가장 큰 값이랑 가장 작은 값을 구해라.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다고 치면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넓이의 최대값이고요. 만약에 두 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면 여기는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최소값, 가장 작은 거 이렇게.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때는 최소값이 되겠죠. 돼요? 그런 식이야 그냥. 제발. 자, 별거 없어. 그럼 얘는 그냥 딱 하나야. 무조건 뭔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고정된 두 점이니까 얘는 약간 밑변 같이 봐. 밑변처럼 보네, 밑변. 그러니까 뭔가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이거 두 점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나오면 뭔가 고정된 두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크든 가장 작든 높이를 가지고 장난치죠. 높이를 가지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있는 것보다 여기 어딘가 있는 게 제일 높이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다 똑같아. 그냥 이거를 그대로 올리다가 으악 하고 마지막에 겹치는 이 부분이, 이때가 높이가 제일 높은 부분이라는 이야기고요.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어차피 밑변은 고정이니까 높이가 제일 큰 그 작은 걸 가지고 보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허공을 가르잖아. 그러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이때가 그나마 넓이가 제일 뭐 하는 거냐면 작은 거일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냐면 이 고정된 두 점, 고정된 어떤 선분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선분과, 고정된 선분과 평행인 접선을 찾는다. 이게 푸는 방법입니다. 푸는 방법. 이게 끝이야. 돼요? 평행인 접선을 찾으면 끝난다고. 평행인 접선 그냥.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다 수직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얘가 이거 두 개가 당연히 역함수 관계라는 건 그냥 당연히 아셔야 돼요. 역함수, 이게 역함수입니다. 돼요? 얘는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고 얘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xy가 바뀐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은 역함수 관계 되는 거죠. 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y는 x랑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행인 건 증가함수로 주어졌다. 증가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y는 x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뭐래?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래. 그럼 이게 기울기가 일자리잖아.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k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무슨 직이니? 수직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수직거리가 제일 뭐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긴 걸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를 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얘를 이렇게 오다가 이만큼 딱 떨어졌을 때 이거 있잖아. 얘일 때. 돼요? 그러니까 이거일 때가 이만큼의 길이가 제일 뭐 할 거니까? 클 거니까. 어차피는 대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도 제일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한쪽 구하라고 했죠. 한쪽만 구해 제발. 하나만 구해. 하나만 구하면 돼요. 자, 근데 봐봐. 어쨌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자, 선택지를 드릴게요. y는 2의 x 빼기 4고요. 이쪽은 얘는 이게 뭐냐 이렇게 딱 됐을 때 여기는 y는 ln x 플러스 4래요. 돼요? 그럼 우리는 뭐인 걸 찾으면 끝나는 거야.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끝나요. 돼요? 그럼 끝나는데 선택지를 줄게요. 너 그 지수함수로 할래? 아니면 로그함수로 할래? 지수함수? 로그함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함수 뭐예요?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돼요? 야, 그럼 누가 봐도 얘가 1이 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 얼마나 1일? 컴마 얼마? 이거 1 집어넣고 0 이거 1,3. 아씨 이거 그거네 반대네. 자 여기 1,4 돼요? 1,4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 K값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뭐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어. 왜?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는 거야? K값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무슨 입하면 끝날까? 대입하면 끝나고요. 또 다른 하나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내가 요즘 밀고 있죠. 직기좌라고. 돼요? 직기좌. 자 아니 밀어야지. 그래서 얘 기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직선이 있고 기울기가 있으면 무슨 표가 나온다고요?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FEAT 이쪽은 무슨 작점이 있어야 된다. 이쪽은 시작점이 존재해. 시작점.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1,4잖아. 그치? 시작점이 있어. 기울기가 무슨 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를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만큼 길이가 1이죠. 이만큼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는 0, 얼마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다. 그럼 K값이 뭐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죠. 돼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얘는 뭐 어떻게 하든 똑같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좀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수로 함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좌표랑 연관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뭐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의 외우세요. 거의 외워.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얘는 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뭐하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거 이때가 최소네 이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응용이라고 대놓고 그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왔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아니 이게 당연히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제발 좀 알아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가 비슷한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9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풀어볼 테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이어서 할 테니까 잠을 좀 깨세요. 잠 좀 깨고 그다음 이제 좀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질문?